지난 시간에 이어 퍼터베이션 테오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이온자 분자가 있을 때 이온자 분자의 진동 에너지 준위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같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요.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우리가 분자 사이 포텐셜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이온자 분자 포텐셜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이온자 분자 포텐셜이 다음과 같은 한쪽에 열려있는 아나모닉 포텐셜이라고 했을 때요. 이 아나모닉 포텐셜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포텐셜이 다음과 같은 하모닉 포텐셜, 2차 항으로 구성된 하모닉 포텐셜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나모닉 포텐셜, 3차 항이 들어있는 아나모닉 포텐셜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요. 이를 우리가 이제 다음 같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파란색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 만약에 빨간색 부분이 없고 파란색 부분만 있으면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빨간색 부분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걸 어널리틱하게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우리가 이제 H0라고 표현을 하고요. 빨간색 부분은 이제 H'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H'을 우리가 이제 퍼터베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들을 전부 합친 것을 이제 H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할 슈레딩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밀토니안이 앞에서 보였듯이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H'이 없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됐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푸사이 N0, EN0는 해밀토니안이 H0일 때의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해밀토니안이 H0일 때 우리가 에너지 준위하고 파동 함수가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 텐데요. 얘네들은 앞서서 얘기했던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나온 해기 때문에요. 각각 이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이 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H'이라고 하는 퍼터베이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파동 함수도 바뀌고 에너지도 바뀌게 됩니다. 바뀐 에너지 준위 파동 함수가 이제 얘네들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이제 푸사이 1 제로는 요 퍼터베이션 때문에 에너지가 이온 제로에서 이제 E1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에너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함수하고 세 번째 함수가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푸사이 1은 주된 성분은 푸사이 1 제로지만 거기에 푸사이 2 제로와 푸사이 3 제로가 이제 섞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앞에 개수 C12, C13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C13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오비탈에 세 번째 오비탈이 얼마나 많이 섞여 들어가는가를 나타내는 개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개수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분모권을 나타내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주로 할 얘기는 이제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퍼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요놈 H'의 역할이 뭐냐면은 얘 때문에 푸사이원 제로에 요항이 섞여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터베이션의 역할은 뭐냐면은 푸사이 원 제로 입장에서는 푸사이 2 제로와 푸사이 3 제로가 얘네들이 섞여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퍼터베이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퍼터베이션 테오리에서 해밀토니안은 H0 플러스 H'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H, H0, H' 이런 것들을
수학에서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프로데일 방정식으로는 슈레딩거 방정식이고요. 얘네들 풋사이를 따로 떼어놓고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브라켓으로 보통 묶습니다. 이 묶은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제 H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윗부분의 슈레딩거 방정식은 간단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H, 이 앞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에서는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연산자는 수학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함수를 어떤 함수에 대응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이제 보통 H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왼쪽 이것들은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H라고 하는 연산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풋사이라는 어떤 함수를 다른 함수에다 대응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H 풋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풋사이라는 함수가 H라는 연산자에서 대응되는 어떤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라는 거죠, 함수.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함수는 이게 숫자거든요. 얘도 숫자예요. 어떤 숫자를 다른 숫자로 대응시켜 주는 것을 함수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연산자는 함수를 어떤 함수로 대응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왼쪽 얘는 어떤 함수라라는 거죠.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풋사이라는 함수에다가 연산자를 대응시켜서 어떤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그림에서요. 예를 들어서 해밀토니안이 H0일 때는 에너지 준위가 여기였던 놈이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떨어질 때 얘가 그냥 에너지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함수 혹은 두 번째 함수가 섞여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함수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풋사이 투 제로하고 그 밖의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함수가 얼마나 많이 섞여 들어오느냐. 바로 이제 그 계수에 해당하시고 그 계수를 우리가 이제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다시 그리는데 왼쪽은 해밀토니안이 H0일 때 오른쪽은 거기에 H' 추가됐을 때 에너지 준입니다. 여기는 해밀토니안이 H0일 때 여기는 해밀토니안에 H'이 추가됐을 때 에너지 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도입하려고 하냐면은 남다라는 걸 도입하려고 그래요. 자, 남다라는 걸 도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음 같아요. 해밀토니안이 H0에서 H0 플러스 H'으로 바뀌는데요. 이것을 서서히 바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밀토니안이 H0에다가 H'을 섞어주는데 거기다가 남다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도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태는 남다가 제로인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는 남다가 1인 상태. 그래서 H0에서 남다가 0에서 1로 가면서 서서히 H0 플러스 H'으로 바뀌는 상황을 묘사해 줄 때 우리가 남다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남다가 제로일 때, 여기는 남다가 일 때, 그 중간 부분은 남다가 0에서 1 사이를 가질 때라는 거죠. 그래서 남다가 0일 때에서부터 1까지 변하게 되면 이 에너지 준위가 서서히 바뀌어서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기는 남다가 제로일 때, 여기는 남다가 1일 때, 여기는 남다가 0에서 1 사이일 때. 그래서 어떤 중간 부분에 해당했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전부 남다의 함수가 되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 에너지 준위도 남다의 함수가 되고 첫 번째 에너지 준위도 파동 함수도 마찬가지로 남다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 준위나 파동 함수가 남다의 함수다라는 걸 보여준 그림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이죠. 에너지 준위하고 파동 함수가 남다의 함수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수학적인 얘기해 줄 텐데요. 우리가 많이 보던 식이에요. 익스포넨셜 이 x승 함수는 x의 0승, x의 1승, 2승, 3승으로 전개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있죠. 비슷하게 x 대신에 남다를 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익스포넨셜 남다승도 남다의 0승, 남다의 1승, 2승, 3승으로 전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함수가 바로 남다의 함수죠. 에너지도 남다의 함수고 파동 함수도 남다의 함수예요. 얘도 남다의 함수예요. 근데 이 남다의 함수가 0승, 1승, 2승, 3승으로 전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에너지나 파동 함수도 남다의 0승, 남다의 1승, 남다의 2승으로 전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파동 함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근사를 자주 즐겨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뒷항은 날려보내더라도 충분히 이 함수를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두 항만으로 익스포넨셜 람다 셈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사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를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쓰지 않고 고차항은 제거시켜 주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두 항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에너지하고 파동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구할 텐데 얘는 근사적으로 두 항이 합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0자가 붙어 있는 함수하고 1자가 붙어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0자가 붙어 있는 거하고 1자가 붙어 있는 두 함수 합으로 근사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0자가 붙은 함수들을 제로 오더라고 부르고요. 1자가 붙어 있는 것을 퍼스트 오더라고 부릅니다. 결론은 우리가 에너지하고 파동 함수를 구할 텐데 이건 두 부분으로 제로 오더와 퍼스트 오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함수는 주된 성분은 풋사이 투 제로라고 불렀고 거기에 요 세 번째 함수하고 첫 번째 함수가 이렇게 섞여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수는 제로 오더 함수하고 그 외의 부분 그리고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파동 함수가 제로 오더하고 퍼스트 오더로 두 개 함수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얘하고 얘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퍼스트 오더가 바로 이 뒷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두 번째 항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뭐냐면은 두 번째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풋사이2 제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선형가압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퍼스트 오더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얘가 퍼스트 오더다. 얘가 제로 오더다. 퍼스트 오더는 제로 오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함수들의 선형결합이다. 그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풋사이 1제로, 풋사이 2제로, 풋사이 3제로는 서로 수직인데 요게 제로 오더 함수고요. 요 녹색 부분은 제로 오더를 2제로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되는 함수. 그래서 예를 들어 녹색 부분은 회색 평면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은 풋사이2는 제로 오더 함수하고 퍼스트 오더 함수의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얘하고 얘는 서로 수직이어야 됩니다. 이게 풋사이2 제로고 퍼스트 오더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얘는 서로 수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풋사이2는 풋사이1제로하고 풋사이3제로가 각각 C2-1만큼 C2-3만큼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그림에서 이 길이가 바로 C2-3에 해당하고요. 이 길이가 C2-1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인데요. 얘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얘는 서로 수직이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앞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얘는 풋사이 트루 제로를 제한 나머지 함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수직이다.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얘는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이제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앞부분 제로 오더 부분하고 퍼스트 오더 부분의 성질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 오더부터 볼 텐데 제로 오더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거죠. 요 슈레딩거 방정식 해밀턴은 H0 퍼터베이션이 없는 H0 가지고 군 방정식의 해입니다. 일반화학 때 계속 얘기했지만 이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서로 수직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원제로, 투제로, 쓰리제로는 서로 수직이다. 자, 이것이 제로 오더 함수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놈의 성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풋사이 투 제로를 제한 나머지 함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 함수를 내가 이제 녹색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는 녹색 평면에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그리고 얘는 풋사이 3제로하고 풋사이 1제로가 섞여 있는데 풋사이 3제로는 얼마큼 섞여 있냐면은 C2-3만큼, 풋사이 1제로는 C2-1만큼 섞여 있더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은 자, 풋사이 2-1하고 풋사이 2-1하고 풋사이 1제로, 풋사이 2제로, 풋사이 3제로를 내적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얘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왜냐 풋사이 2제로는 요 수직한 벡터고요. 풋사이 2-1은 앞서되겠지만 회색 부분 평면에 있는 어떤 벡터예요. 그래서 얘는 서로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풋사이 2-1, 요 녹색 벡터하고 빨간색 벡터 내재시켜주게 되면은 얘는 바로 요 값이 C2-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성분의 길이가 C2-1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녹색 벡터하고 파란색 벡터를 내재시켜주게 되면 C2-3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풋사이 3제로의 성분이 C2-3니까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다음 문제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풋사이 2-1은 요거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두 부분이 나오게 될 테니까 얘를 풀어주게 되면은 얘는 두 항의 요항하고 요항이 합이 되게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C21은 숫자니까 요 기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C23도 숫자니까 요 브라켓 혹은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풋사이 원제로끼리 내적이니까 1이고요. 얘는 원제로와 3제로, 이게 원제로거든요. 이 3제로니까 서로 수직이죠. 내재시켜 주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C21이 나오더라. 바로 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요. 비슷한 방법으로 구해보면은 C23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뭘 해볼 거냐면요. 풋사이 2-1에다가 H0를 적용시켜주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새로운 함수가 되거든요. 그 함수는 이 좌표 평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위치가 될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풋사이트 1에다가 얘를 적용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새로운 함수가 될 거거든요. 그 새로운 함수는 요 여기 그려진 좌표 공간에 어느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풋사이트 1 대신에 요 값을 여기다가 대응시켜 주게 되면은 항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요 항, 요 항. 요거 묶어준 게 요 항이 되겠죠. 여기다 적용시켜 준 게 요 항이 되겠죠. 그래서 C21을 아까랑 비슷하게 숫자기 때문에 H0 바깥으로 넘어갈 수가, C23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은 요 놈을 구해야 될 텐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구했어요. 앞에서 요것들은 요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것들이라고 그랬었죠. 해밀토니안이 H0일 때. 그래서 요것들을 그냥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0 풋사이 3 제로는 E30 풋사이 3 제로다. H0 풋사이 3 제로 구할 수가 있고요. H0 풋사이 1 제로 앞서랑
거랑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0 풋사이 3제로는 이스0 풋사이 3제로, H0에다 풋사이 1제로 하게 되면은 210 풋사이 1제로가 되겠죠. 자, 근데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죠. 묶어줄 수가 있어요.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니까 얘도 따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하나가 어떤 숫자고요. 얘도 어떤 숫자는 각각 A, B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요 녹색 벡터, 요 녹색 함수죠. 회색 평면 안에 있는 녹색 함수에다가 H0를 적용시켰더니 새로운 함수가 나와요. 새로운 함수가 근데 다시 풋사이 1 제로와 풋사이 3 제로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함수예요. 이 함수는 따라서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녹색 평면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얘하고는 다른 놈이죠. 요 녹색으로 표현된 함수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회색 평면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풋사이 1 제로와 풋사이 3 제로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함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녹색은 아니지만 회색 평면 안에 있는 어떤 함수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풋사이 2원에다가 H0를 작용시킨 그 결과도 다시 요 평면 안에 있는 어떤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요 놈하고 요 놈은 또다시 수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까 제가 풋사이 2는 풋사이 2 제로와 풋사이 2 1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서로 수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식이에요. 근데 얘는 어떨 거냐는 거죠. 풋사이 2 1이 아니고 풋사이 2 1에다가 H0를 적용시킨 놈하고 풋사이 2 제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풋사이 2 1에다가 H0를 적용시켜 주더라도 요 놈은 다시 회색 평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회색 평면 안에 있는 요 함수하고 풋사이 2 제로는 다시 수직일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얘도 여전히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풋사이 2 제로와 풋사이 2 1도 서로 수직이지만 풋사이 2 제로와 H0 풋사이 2 1도 여전히 수직이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0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 값을 보통 양적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똑같은 양입니다. 여기 H0 짝대기 하나 더 근 거랑 안 근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쓰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은 풋사이 2 1에다가 H0를 정식시켜 다시 말하면 녹색 함수에다가 H0를 정식시켰는데요. 여기다가 H0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많이 봤던 식이죠. 얘는 요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고 그랬었죠. 풋사이 2 제로는 H0가 붙었을 때 만족해 슈레딩거 방정식이니까 바로 요 식이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풋사이 2 제로에다가 H0를 적용시켜주게 되면 다시 풋사이 2 제로가 나오고 거기다 어떤 거만 숫자만 곱해준 거겠죠. 다시 말하면 얘는 요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떤 함수일 거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풋사이 2 제로에다가 H0를 적용시켜 주더라도 걔도 여전히 수직선 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자, 풋사이 2는 제로 오더 함수하고 퍼스트 오더 함수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H0를 적용시켜더라도 이 함수는 회색 평면 안에 그대로 있게 돼요. 근데 풋사이 2 제로에다가 H0를 적용시켜주더라도 풋사이 2 제로도 여전히 요 수직선 위에 있다는 거죠.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풋사이2는 풋사이2 제로와 풋사이2 1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H0를 적용시켜주더라도 얘는 그대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풋사이2 1에다가 H0를 적용시켜줘도 풋사이2 1에다 H0를 적용시켜주더라도 얘랑 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여전히 회색 평면 안에 있다는 거죠. 여전히 수평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지금은 방금은 내가 여기다 H0 적용시켰고 여기다 H0 적용시켰을 때 얘기잖아요. 그럼 H 프라임을 적용시키게 되면 다시 말해 H는 H0 플러스
H'을 구성했는데 앞서서는 H0를 적용시켰을 때 얘기고요. 지금 얘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얘가 아니고 H'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얘예요. 결론은 앞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앞서서는 어땠었나요? 여기다가 H0를 적용시켜주게 되면 여전히 요 직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H0가 아니고 H'을 적용시켜주게 되면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 다시 말하면은 H20에다 H'을 적용시켰을 때도 여전히 요 수직선 위에 있냐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게 벗어난다는 거죠. H20에다가 H'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수직선에서 벗어나는 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H0를 적용시켰을 때는 여전히 회색 평면 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H0가 아니고 H'을 적용시켜주게 되면 이제는 얘가 회색 평면에서 벗어나 가지고서 위에 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H0를 적용시켰을 때 하고 H'을 적용했을 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